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4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교과서 4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우선 44페이지 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 꺼너도, 레이, 레이, 카이신, 카이신, 빠시, 빠시, 인도, 인도, 시반야, 시반야.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는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도 쓰는 글자거든요. 기아에 허덕이다 할 때 아가 바로 요 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난번에 배웠던 요 정도를 심함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단어가 뭐였죠? 그렇죠. 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 헌과 으어를 합쳐서 읽어보겠습니다. 헌으, 헌으. 그럼 무슨 뜻이 되죠? 그렇죠. 매우 배고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이, 레이는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반대말 피곤하지 않다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단어 요 뿌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뿌는 과연 몇 성으로 발음될까요? 자, 뒤에 레이가 4성이라고 했으니까 몇 성으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2성으로 바뀌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레이, 부레이. 그럼 매우 피곤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요 헌을 붙여주면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레이, 헌레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카이신, 카이신. 카이신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마음 심자고요. 요거는 열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기쁜 거겠죠. 그래서 카이신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라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시, 빠시. 빠시는 브라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브라질, 빠시 전혀 발음이 비슷한 것 같진 않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한 단어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빠시는 브라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인도, 인도는 인도입니다. 역시 나라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시바냐, 시바냐. 이건 어떻게 보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스페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스페인, 시바냐 전혀 비슷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스페인의 옛 명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를 시바냐랑 비슷한 발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볼게요. 에스파냐, 시바냐, 에스파냐, 시바냐. 발음이 유사하죠? 이 에스파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라명 3개를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빠시, 빠시, 인도, 인도, 시바냐, 시바냐. 이거 외에 우리 한국, 한국어, 그 다음에 중국, 중국어, 그 다음에 미국, 메이구어. 이렇게 3개, 총 6개의 나라명을 배웠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거는 우리가 한자를 같이 쓰니까 그냥 그걸로 가져온 것 같고, 어떤 거는 지금 발음을 가지고 만들었죠. 요 중국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단어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 레이, 카이신, 카이신, 빠시, 빠시, 인도, 인도, 시바냐, 시바냐. 자, 그러면은 단어 봤으니까 우리 말하기 연습 가볍게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 PPT를 꺼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말하기라고 쓰여져 있는 거. 자, 요 말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왼쪽에 한자는 슈어라고 발음하죠. 자, 슈어는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꿔 말해보자. 일단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我很高兴我很高兴 高兴은 기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매우 기쁩니다. 나는 매우 기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기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 1번부터 3번까지를 까오싱을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我很饿我很饿 饿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배고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我很饿는 나는 매우 배고픕니다. 매우 배고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我很累我很累 累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我很累는 나는 매우 피곤합니다. 나는 매우 피곤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很开心我很开心 开心은 기쁘다라는 뜻이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요거는 我很开心은 그렇죠.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번은 국적을 묻는 표현이죠. 이건 조금 중요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일단 예시로 한번 돼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我是韩国人你是哪国人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러니까 B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한국어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라명 뒤에 사람인자 런을 붙여주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볼게요. 你是哪国人我是巴西人 그러면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브라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你是哪国人我是印度人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인도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읽어보겠습니다. 你是哪国人我是西班牙人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스페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명 뒤에 런을 붙여주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나라명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국적을 묻고 답할 땐 니시 나고런을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PPT를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한자어로 바꿔서 표기합니다.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원 단어, 외래어, 원 외래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어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지멘스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읽냐면요. 시먼즈라고 부릅니다. 시먼즈. 지멘스, 시먼즈. 발음은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은 시는 서쪽이란 뜻이고요. 먼즈는 문지기란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서쪽의 문지기가 되겠죠? 이 서쪽의 문지기란 의미와 독일의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후란 그룹이 있습니다. 아마 야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구글이 나오기 전까진 가장 영향력 있는 검색 사이트였죠. 우리의 네이버와 같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야후를 뭐라고 하냐면요. 야후라고 합니다. 발음은 완전히 똑같죠? 근데 요 글자를 보면은 야는 우아하다, 후는 호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우아한 호랑이가 되겠네요. 역시 검색 사이트와 전혀 연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사용하고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발음을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카페, 카페, 카페는 어떤 단어일 것 같나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즐겨 마시는 음료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카페는 바로 커피입니다. 요 글자는 아마 커피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커피란 단어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마 없었던 단어로 생각됩니다. 이 글자는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의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아마 조금 더 유추하기 쉬울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치아오크얼리, 치아오크얼리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치아오크얼리, 발음은 되게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 단어, 외래어의 의미를 뜻하는 한자어로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만드는 회사지요.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핑구어라고 부릅니다. 핑구어. 핑구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과란 뜻입니다. 애플을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사과죠. 그 사과를 중국어로 하면은 바로 핑구어입니다. 이거는 애플, 핑구어. 전혀 발음은 비슷하지 않은데 애플이 사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져가서 핑구어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뭐라고 하냐면요. 핑구어폰이라고 합니다. 사과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애플이라는, 사과를 뜻하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이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핑구어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평택역만 가도 알 수 있습니다. 평택역에만 가면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파는 가게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폰이라고 쓰지 않고 핑구어폰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평택역에 가게 되면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웨이루안이라고 합니다. 웨이루안. 웨이루안은 웨이가 작다는 뜻이고요. 루안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소프트는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웨이루안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발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도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도 나와 있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셔우지는 그렇죠. 핸드폰이죠. 셔우는 손이고 지는 기계, 손으로 만지는 기계, 손으로 다루는 기계 해서 핸드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조금 재밌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르어꺼우. 요거는 뭐냐면, 르어는 뜨겁다란 뜻이고요. 꺼우는 계란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르어꺼우는 어떤 외래어를 표기한 걸까요? 그렇죠. 핫도그입니다. 핫은 뜨거운 거고, 도그는 개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의미를 가져가서 르어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르어거우의 이제 핫도그는 원래 실제로도 개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개 혓바닥, 이 고기 모양이 개 혓바닥과 비슷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던 의미가 그런 식으로 다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미도 고려하고 발음도 고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크어커우크얼러라고 합니다. 보면은 크어커우는 맛있다는 뜻이고요. 크얼러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맛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음료. 콜라의 이미지랑 굉장히 어울리죠. 그 다음에 발음도 어때요? 크어커우크얼러. 코카콜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도 비슷하면서 의미도 고려한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부터 볼게요. 중국에 이마트도 진출을 했었는데요. 이마트는 중국에서 뭐라고 불렸었냐면요. 이마이드어라고 합니다. 이마이드어. 이는 쉽다. 마이는 구매하다. 드어는 얻다. 그러니까 쉽게 사서 얻을 수 있는 곳. 마트의 의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이마이드어. 어때요? 이마트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역시 의미와 발음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BMW 한번 살펴볼게요. BMW는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오마라고 합니다. 바오는 귀하다는 뜻이고 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BMW가 약간 고급차를 나타내잖아요. 귀한 말도 교통수단, 차도 교통수단. 어떻게 보면 의미는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발음은 좀 이상하죠. BMW, 바오마.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의미랑 발음 모두를 고려해서 만든 단어냐. 독일에서는 BMW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흐마흐라고 부릅니다. 바흐마흐, 바오마.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마 역시 의미와 발음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로 또 볼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싱바크어. 여기서 싱은 의미를 고려한 거고요. 바크어는 발음을 고려한 겁니다. 싱은 별 성자입니다. 별 성자. 별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스타죠. 스타바크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중국에서는 싱바크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싱스타바크어는 벅스. 요 두 가지 의미와 발음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의미와 발음 모두 고려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래어 표기법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과 비슷한 원 단어의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어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 단어의 의미를 뜻하는 한자어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도 고려하고 발음도 고려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준 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외래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이게 제품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잘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오리온, 우리나라 오리온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죠? 오리온의? 그렇죠.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하올리 여우파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코파이가 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하지 않고요. 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정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사랑과 사랑 간의 그 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인이라는 글자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초코파이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인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코파이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품이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갤럭시 한번 볼게요. 갤럭시는 처음에 가이시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갤럭시, 가이시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이시와 요 죽을래라는 뜻의 가이스가 발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팔리진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바꿨죠. 그래서 뭐로 바꿨냐면 가이러시, 세계를 즐거움으로 뒤덮는다라는 뜻의 가이러시라는 이름으로 바꾸니까 그제서야 좀 제품이 잘 나갔다고 그럽니다. 자, 이거 말고 아까 코카콜라도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요. 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팔렸대요. 근데 이게 한자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올챙이가 초를 삼키다? 그런 뜻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올챙이가 초를 삼키다. 어떻게 써요? 전혀 마시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엔 코카콜라가 이 이름으로 진출했다가 완전히 폭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커커커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상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가 제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거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네이밍 브랜드의 중요성은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외래어 표기법 중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단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단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번 카페, 2번 셔지, 3번 바오마, 4번 야후. 이 중에 의미를 가지고 만든 단어는 몇 번인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 한 가지가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2번은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들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